미싱 세미스터 쉘 두 번째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쉘이라는 공간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쉘이라는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복습 한번 해보죠. 쉘이라는 공간의 정의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네, 사용자 공간과 커널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간이라고 했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개념 정립이 안 되신 분들께서는 쉘이라는 공간이 무엇인지 한번 저번 강의를 돌려보시거나 아니면은 구글에 한번 서치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공간, 커널 공간, 이러한 공간들은 운영체제라는 것 안에서 형성되어져 있다는 것까지 함께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체제의 종류가 달라진다면 구성되어져 있는 공간의 성격 또한 변화할 것이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명령어까지 달라져야겠죠? 그렇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운영체제는 총 3가지가 있을 겁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그 밑에 애플의 맥북에서 확인 가능한 맥OS, 세 번째, 개발자라면 한 번쯤은 돌아보았을 리눅스, 이렇게 말이죠. 강의 개요에서도 설명드렸듯 지금 제 두 번째 수업에서는 리눅스 운영체제의 쉘 명령어와 윈도우의 파워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리눅스 운영체제 실습을 위해서는 환경 구축이 먼저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지금 강의를 수강하시는 대부분의 학생들께서는 윈도우 기반의 랩탑 혹은 데스크탑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혹시 맥OS를 바탕으로 해서 실습을 들어보시고 싶으셨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의 강의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기반의 랩탑 혹은 데스크탑을 가지고 계신 학우분들한테 맞추어져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렇기에 컴퓨터에 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인 WSL을 설치해서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밑에 보이시는 주소, 첫 번째 docsmicrosoft.com 해가지고 여러 주소가 나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똑같이 주소를 쳐주시거나 혹은 구글에 WSL2라고 한번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그 밑에 보이는 창이 뜰 겁니다. 윈도우즈 10 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 설치 가이드라고 뜨는데요. 지금부터 이 다큐먼트를 따라서 수동 설치를 함께 시작해 볼 겁니다. 다큐먼트에는 단순화된 서치와 수동 설치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수동 설치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는 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에서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십시오. 혹시 관리자 권한을 모르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관리자 권한 실행 방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윈도우를 쓰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왼쪽 하단에 검색하려면 여기를 입력하십시오 라고 아마 창이 있을 거예요. 여기나 혹은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나서 파워쉘이라고 쳐주십시오. 그러면 파워쉘 아이콘이 뜰 건데 거기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통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누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자 권한을 통해 파워쉘을 실행시켜 주신다면 이제 여기 나와져 있는 명령어를 그대로 치셔야 할 겁니다. 물론 여기 나와져 있는 명령어를 정말 그대로 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중간에 공백도 있고 슬래시도 있고
생각보다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어들이 조금 많이 나와 있어요. 혹시 이거를 쳐서 성공시키실 수 있을 분들은 한번 쳐보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이걸 치는 게 좀 어려웠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생각해서 넣어놨는데 복사 붙여넣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파워쉘 CLI 창에서는 흔히 우리가 아는 컨트롤 C, 컨트롤 V라는 복사 붙여넣기 명령어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아요. CLI 창에서는 마우스를 쓰지 않는 것이 생각보다 일반적인데 이와 같이 복사해서 커맨드를 붙여 넣을 때 조작법이 따로 존재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오른쪽 상단에 복사라고 나와 있는 버튼을 한번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명령어가 컴퓨터 클립보드에 아마 입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열어놓은 파워쉘로 다시 돌아와서 입력창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통해 붙여넣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붙여넣기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지금처럼 보이는 화면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입력창에서 마우스, 그러니까 왼쪽 마우스 키를 통해서 일부가 드래그가 되면은 지금 이 드래그된 공백 부분이 클립보드로 복사가 돼요. 그래서 붙여넣기가 실행이 안 돼요. CLI 창에서는 이렇게 드래그를 통해서 클립보드에 지금 남아져 있는 그 드래그된 부분이 복사가 된다는 것을 지금을 통해 알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붙여넣기는 오른쪽 마우스 키를 입력창에다가 한번 누르시면은 그게 페이스트하고 붙여넣기가 돼요. 강의를 일시정지 한번 시켜두시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드래그 앤 드랍이 되는지 한번 해보시고 다음 부분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습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명령어가 실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일시정지 하시고 복사 붙여넣기를 CLI 환경에서 해보고 오신 분들은 저와 같이 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WSL2 실행을 위해서는 윈도우에 일정 버전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한답니다. 확인해 보기 위해서 파워쉘에 다음과 같이 한번 쳐볼게요. 시스템 인포라고 한번 쳐보시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호스트 이름, OS 버전 쭈쭈쭈쭉 해서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네, 보시게 되면은 윈도우 버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밑에 제가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좀 잘라놨는데 윈도우 버전도 아마 함께 뜰 거예요. 윈도우 책에 아마 뭘 쓰고 있는지 뭐 ARM64라든지 X64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뜰 텐데 그것까지 함께 하셔서 버전과 빌드가 부합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만약 버전과 빌드가 지금 본인 컴퓨터에 있는 부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시면 아마 WSL2를 실행시키기 위한 요구사항을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단계에서도 첫 번째 단계와 똑같이 명령어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단계입니다. 위에 두 단계에서 시스템 인포 명령어를 통해 어떤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서도 본인 컴퓨터에 맞는 파일을 링크를 통해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위에서 x64 버전 머신을 사용하고 있는지 ARM64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시스템 인포에서 밑으로 조금 내리면은 확인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참고에 또 보시면 시스템 인포
find system type 하고 나와 있는데 제가 뒤에서도 설명해 드릴 거지만 지금 이 부분은 파이프라인이라는 걸 통해서 시스템 인포라고 하면은 출력되어져 있었던 아까 그 출력창들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시스템 타입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을 찾을게 라는 명령어예요. 네,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이렇게 출력되어져 있는 거에서 그 다음 부분을 입력받아 또 무엇 명령어를 실시하는 것을 파이프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마 이렇게 치시면은 없어요 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 여러분들의 윈도우 운영체제가 한글 버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시스템 타입이라는 거를 아마 한국말로 바꿔서 아마 되어져 있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네, 5번째 단계입니다. 설치가 끝나셨다면 또 명령어를 복사해 주시고 붙여넣기를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토어를 열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요. 우분투라고 되어져 있는 리눅스 배포판을 깔아주세요. 리눅스에서도 되게 많은 배포판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분투입니다. 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다 깔아주시고 나면 검색창에 WSL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실행시켜 보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문구가 뜰 겁니다. 비밀번호 설정까지 끝나시면 이젠 리눅스 CLI 실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납니다. 실습 전에 WSL의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고 필요한 부분만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컴퓨터에는 하나의 운영체제만 깔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의 컴퓨터에는 기존의 윈도우 운영체제가 깔려 있을 거예요. WSL의 경우에는 리눅스용 윈도우 하위 시스템이에요. 윈도우 환경에서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제 앞에 컴퓨터 시스템 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듯 윈도우라는 공간이 이미 존재하고 그 안에 다양한 공간들이 존재하는데 그 위에다 또 리눅스를 덮어버리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 운영체제 기반의 그 하위 시스템으로 리눅스 운영체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은 게 WSL의 설치 기반이에요. 그렇기에 저희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설치되어져 있는 파일들을 마운트라는 폴더를 통해서 기존의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다양한 폴더들을 똑같이 접근할 수 있어요. 지금 이게 WSL이 어떻게 윈도우에서 구동되는지에 대한 정말 간단한 설명인데 WSL이 어떻게 시스템상에 설치되고 이게 작동하는지 자세한 것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통해 자세하게 업데이트를 해놓을 테니까 궁금해 하신 분들은 저한테 따로 이메일 주시거나 아니면 구글에 한번 서치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WSL이라는 게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조금 가상 머신, 벌추어 머신을 사용해가지고 다양한 아마 실습을 해보셨던 분들도 있을 건데 VM웨어 같이 정말 가상 환경을 만들어서 그 안에 리눅스를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 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해보았지만 일단 간단한 실습을 위해서 혹은 개발 환경 구축을 위해서 WSL이 윈도우 환경에서는 되게 잘 나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사용해 보시고 본인한테 무엇이 맞는지는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저와 기본적인 명령어 실습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명령어입니다. pwd라는 명령어예요. 옆에 써놓았다시피
현재 작업 중인 디렉토리가 어디인지 출력하는 거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답니다. 저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좀 잘려서 그런데 저도 WSL을 킨 거거든요. 여기에 pwd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mnt라는 폴더 그 아래 C라는 폴더 디렉토리 안에 윈도우즈라는 디렉토리 안에 system32라는 곳에 지금 제가 워킹 플레이스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진 감이 안 오실 거예요. 다다음 명령까지 배우면은 조금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다시 한번 PDF로 넘어가서 다음 명령어는 cd라는 명령어입니다. 경로를 바꾸는 명령어예요. 지금 디렉토리가 내가 들어와 있는 디렉토리가 다음 디렉토리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 전에 디렉토리로 상위 디렉토리로 가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어인데요. cd하고 스페이스를 누르고 디렉토리를 입력하면은 그 디렉토리로 들어가집니다. 반대로 작업하고 싶다면 cd 명령어에 스페이스를 누르고 점을 2개를 찍어야 돼요. 이 명령어는 다시 상위 디렉토리로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다다음 명령어까지 한번 같이 배워보자고 얘기를 했죠. 제가 디렉토리라는 개념은 폴더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윈도우 환경에서 폴더를 들어갔다가 하면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지고 또 그 안에 있는 폴더를 클릭하면 또 들어가지고 장난 삼아서 뭐 여러 폴더 막 집어넣어 놓고 막 그 안에 폴더 하나 뭐 숨기기도 잠깐 해본 적 뭐 그런 경험이 컴퓨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렇게 한번 저희가 지금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디렉터리 안에 어떤 파일들, 디렉터리들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명령어가 세 번째 명령어 ls라는 명령어입니다. 네, 지금까지 너무 빠르게 이 세 명령어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그럼 지금부터 명령어를 한번 쳐볼 수 있게 해볼게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제가 다시 WSL로 들어가 볼게요. 아까 기존에 하고 있던 그 환경으로 들어왔죠. 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다른 명령어를 한번 또 쳐볼게요. cd하고 온점을 2개를 치면 지금 보이시다시피 파란색에 나와 있는 글씨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디렉터리라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저는 system32라는 디렉토리에서 그 상위 폴더로 나온 거예요. windows라는 디렉토리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cd 점점을 찍으면 windows라는 하위 디렉토리에서 다시 c라는 상위 디렉토리로 나온 거예요. 제가 다시 cd 하고 점점을 또 누르면은 c라는 디렉토리에서 다시 그 상위 디렉토리인 마운트 디렉토리로 나온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마운트 디렉토리에서 ls라고 한번 쳐볼게요. C와 D라는 디렉터리 그리고 WSL이라는 디렉터리가 나왔어요.
여러분 CD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 것 같지 않아요? 네. C라는 드라이브, D라는 드라이브, 저희가 기존의 컴퓨터에서 쓰고 있는 C 드라이브와 D 드라이브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저는 D 드라이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실습 환경을 구축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D 드라이브를 여기 들어가서 또 디렉토리를 확인하면 진짜 여러분들 컴퓨터 안에 있는 D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이랑 폴더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CD 하고 D 드라이브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쓰지 말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D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시면은 지금 파란색에 보이시는 것처럼 마운트라는 폴더 안에 D 드라이브에 들어가진 걸 확인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면 제 D 드라이브에는 무엇이 있을지 ls를 통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list라는 명령어였죠. ls 확인을 해보면은 제 D 드라이브에는 이런 파일이나 디렉토리가 존재합니다. 제가 실습을 위해서 제 컴퓨터 D 드라이브 안에 원래 있었던 문서들을 기존 문서 안에 넣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시고 싶으시면 D 드라이브와 C 드라이브 안에 여러 가지 문서들을 다 정리를 해 놓으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CLI 환경에서 만지는 명령어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실습 문서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CD 스페이스바 누르고 실습 문서 지금 에러가 떴는데 실습 문서는 파일이나 디렉터리가 아니라고 뜨네요. 제가 지금 한글로 이 문서를 만들어 놔서 지금 실습 문서라는 걸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여러분. 그러면 제대로 입력시키고 싶으시면 CD 써주시고 여러분들 이 스트링 표시 아시죠? 이걸 통해 실습 문서 이렇게 터지면은 실습 문서 안에 지금 들어가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스페이스바가 띄워져 있잖아요. 실습하고 문서 사이에. 이거를 컴퓨터한테 스페이스바까지 확실하게 전달시키고 싶으시면은 지금 제가 쓰셨던 것처럼 이 하나 따옴표짜리 해가지고 같이 넣으시면은 같이 아마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실습 문서 안에까지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습 문서 파일 폴더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면은 ls라는 명령어를 쳤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 실습 문서라는 폴더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정말 기본적인 명령어를 지금 이번 시간에 한번 알아봤어요. cd 하고 점점 해서 나오는 명령어, 그리고 ls 명령어,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워킹 플레이스가 어디 있는지까지 pwd 명령어까지 알아봤어요. 다음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명령어와 함께 윈도우 명령어까지 알아볼 수 있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한번 열심히 해봐요,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